네, 슈팅스탁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 참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카메라를 셀카 모드 아닙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여기 보이죠? 스캔하시면 노란 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를 클릭, 그리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님의 사연입니다. 동국제약이요. 30% 26,000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동국제약 오랜만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나요? 26,000원요? 네. 그럼 반토막이 나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0% 마이너스 50% 구간 영역이 그러네요. 있는데. 자, 동국제약 유명한 제품이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그죠? 땡. 네. 이가 땡. 인사돌. 인사돌이. 이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네.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짚어보자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오라메디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동국제약이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제품들이죠. 사실은 젊은 분들이 이가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가 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제품들이 동국제약의 주 제품들이 약간 고령화 사회를 겨냥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조영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영제도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조영제에 대한 이제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인구의 대다수층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들의 지금 꿈은 딱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대로 죽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손절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들고 가셔야 되는 자리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좋아질 상황이 충분히 있죠.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것도 다 제약바이오 업황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업황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 끝났어,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황들이 몇몇 종목들에 의해서 신뢰성이 조금 사라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동국제약이나 이렇게 업력이 길고 회사의 어떤 이제 연속성, 지속성들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실제 그 제품과 더불어서 강하게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업황의 상승 구간이 왔을 땐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로 제약바이오 업황이 새로운 관심을 받을 겁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항상 새 거를 좋아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면 네.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람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거죠.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안 그러세요? 어떤 거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은 새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새 거를. 그래서 이제 한 거는 잘 쳐다보지도 않는. 그래서 가전제품이 좀 바뀌나요? 자주 바뀌죠. 그래서 새 거를 굉장히 즐기시는데 네. 이 새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이게 약간 보면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그때 코로나도 지금까지 경험해 오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리고 네. 새로운 어떤 굉장히 강한 질병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관심이 확 쏠렸죠. 쏠리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이래 재탕으로 넘어가면 그때보다는 훨씬 상세돼요.
이미 겪어봤으니까. 예, 이미 겪어봤으니까 맷집이 생겼다고 그쵸? 우리가 얘기를 네,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새로운 바람들은 전기차예요. 그쵸. 사실은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겪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로 막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행했던 꿀뚝 산업, 조선,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새바람을 확 못 일으킨 이유는요. 새로운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새 거를 너무 좋아한다. 새로운 바람을 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팡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팡 중에서도 보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했다. 뭔가 새로운 게 지금 터졌다. 이런 걸 주식시장이 반기거든요. 사실 이번에 초전도체도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에요. 새로운 거, 초전도체? 야, 이 처음인데? 이 새로운 맥락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은 바로 급하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더불어서 장기 우상향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를 하시되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묻어두세요. 어디 한 군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큰 종목은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계속 보고 있으면 속상하니까. 속상하면 패배의식이 생기거든요. 속상할 때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예. 예병군 전문가님이 또 멘탈 관리도 잘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리가 문제야 김종식님. 옵트론텍 7,300원에 비중 25%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원년에 한 해를 좀 만들어 보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매수 타점이요. 지금 종가랑 보면 반의 반일까요? 굉장히 좀 손실폭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옵토노텍 참 이게 이제 2세로 경영이 넘어갔죠. 사실은. 그러면서 좀. 예, 2세로 경영이 넘어갔는데 그 2세가 주가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어요. 예, 옵토노텍의 대표가. 근데 이제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후배죠, 사실은. 전문가님. 네, 우리 저희 네. 학교 후배였고. 그래서 그때 구속됐을 때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아이고. 네, 그 이후에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조금 회사가 괜찮아진 듯 보였으나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광학 쪽이 중요해진 건 맞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뭐가 괜찮다 그러면 많이 몰리죠. 많이 몰려요. 예, 장충동 가보세요. 족발집 많이 몰려 있죠. 왜 몰려 있습니까? 그래야 족발집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몰린 그쵸, 거예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야, 광학이 지금 돈이 된대. 이러면 쫙 몰리거든요. 그럼 뭐가 시작되느냐? 예, 레드오션이 되고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더 싸!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이걸로 가버리면 마진 스프레드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빠진 거죠. 자, 최저점까지 빠져있는 옵토론텍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 구간을 어찌됐든 이제 돌파해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가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넘어갈 후배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신 제가 분이니까.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러겠죠.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잘 그래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뭐 장담 드리거나 이게 M&A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새로운 또 좋은 어떤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있죠. 여러 가지 금융학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굳이 주가를 주가 저점에서 네, 너무 답답해. 던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뭐 조금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점에서 지금 뭐
굳이 우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쭉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좀 뭔가 이쪽에 대해서도 기업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에 뭔가 신뢰성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 볼게요. 마녀공장입니다. 38,700원의 비중이 한 20%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만드는 클렌징 폼, 오일 뭐 이런 거 쓰는데 굉장히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중저가 화장품이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네. 자, 마녀공장 지금 본전까지는 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장했을 때의 기대감은 조금 많이 이제 상쇄가 됐죠, 사실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은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 앵커님한테도 여쭤봤잖아요.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장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상장이죠. 그죠? 야, 이걸 내가 왜 나눠 먹어? 난 주자고 나눠 먹을 생각이 단 일도 없거든.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사람의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내가 왜 주주하고 나눠 먹어? 이거거든요. 네. 근데 상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기업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건 금융학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빠집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때 기대감은 그건 거품이죠. 결국 그 거품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내가 가능하면 안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계속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함부로 투자한다? 이것도 약간 묻지마 투자 형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자, 그러면 화장품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은 올 수 있어요. 왜? K-뷰티 쪽이 워낙 지금 어떤 제품의 우수성, 그다음에 제품의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남자들은 우리 뭐 거의 화장을 안 하는데 안 하죠. 요새 남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모님 지금 하셨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 방송이니까 하는 건데 립글로즈도 평소에는 바르시고. 안 하죠, 그죠? 평소에는 안 하는데 지금의 MZ 세대들이 보니까 기초부터 색조까지 하는 거예요. 남자도요? 네, 남자도. 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수요가 그만큼 는 거예요. 수요가 많네요. 네, 수요가 많이 네. 늘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항상 화장품주는 리스크를 깔고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수익으로 전환되면 이거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순간 알고 그래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내가 정말 네. 네가 저점 왔다고 생각될 때 니를 다시 받을게. 그래요. 이러고 마녀야 다음에 보자. 이러고 이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마녀공장 좀 수익 본전까지 좀 오셨을 때는 그땐 또 그 다음을 기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예병군 대표님의 공략주들 리뷰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거네요. 스타예요. 7월 7일부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도 36.56%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가 더 빛낼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로 어제 얘기했던 시즌입니다. 오늘은 좀 살짝 어제에 비해서 강한 상승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5,300원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33%대 수익률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소니도 살펴보시면 7월 21일 최근에 또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현재 6%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농심도 잘 가고 있습니다. 4% 수익률. 그리고 어제 말했던 종목 되겠죠. 한국우주라는 종목인데요. 벌써 어머나 세상에 3%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방산 테마 더 기대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족족 잘 올라가니 예병군 대표님의 방송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예. 네, 시즌 종목은 어제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도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예. 또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어떤 변이 코로나죠. 네.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리코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예요. 이 작은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변이가 쉽다는 것은 새로운 진단 키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그 진단 키트 중에서도 항상 즉각적으로 이 변이에 맞는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시젠밖에 없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시젠을 대장주로 제가 짚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대장의 역할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사실 뭐 수익 안 봐도 좋은데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니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확산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가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시즌이 좀 네, 괜찮으시죠?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점 또 주의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산 테마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놀라운 게요. 와, 말하자마자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요? 거의 뭐 3%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예병군 대표님의 촉이 이런 뭔가 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안목이죠. 참 좋은 것 같다. 종목들이 어떻게 딱 말하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좋은 회사들이에요, 사실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쁜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네.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그럼요. 예, 투자하는 게 남 네. 돈이 아니고 내 돈인데 내 돈이 나는 항상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뭐 건전한 곳에 안 가 있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좀 불안한 곳에 가 있다면 네. 내가 참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전한 곳에 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건전한 섹터가 바로 이제 방산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모멘텀이 명확한 게 있죠.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 방산 테마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포기한 고등훈련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들은 도저히 금액을 맞춰줄 수 없는 즉 가성비의 부분을 맞춰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가 충분히 수주를 딸 수 있는 수주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이미 많이 성장한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항공우주 저는 간절히 민영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민영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뭐 네. 플랫폼도 그렇지만 방산 테마도 지금 좀 워낙 핫하게 좀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국우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리뷰는 좀 끝났고요. 종목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아까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보셨죠? 별이요.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이건 제가 좀 살리기가 어려워서요. 두 번째 힌트 그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걸로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네. 사우디 사람들이 굉장히 늦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뭘 표현하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만만디 이렇게 만만디. 만만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느려 터진 거죠. 사우디 국가가 느려 터진 이유는 더운 국가라서 그래요. 그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족이 부지런한 거는 그래도 빨리빨리 얘기가 많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왜? 봄에 벌써 여름 준비해야 되고, 그죠. 여름에 가을 가을 준비해야 준비하고. 되고, 가을에 겨울 준비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얘들은 주구장창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들 막 뭐 그렇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어떻게 되냐? 만만디가 되는 거죠. 만만디. 예, 그래서 이런 만만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자꾸 뭔가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늦어요. 지금 벌써 뭐 사우디의 안보공단, 그죠?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좀 확실히 진행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빈살만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빈살만이 뭔가를 지금 네.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빈살만은 만만디가 아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사우디 만만디 이제 움직이나.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만만디 사우디 드디어 움직이나 두 번째 힌트 저희 드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답변, 쓸 수 있는 오답도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